당내 현안 이야기 좀 해볼게요, 위원장님.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좀 위태롭다 이런 언론의 평가들이 많은데 가장 큰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대선 패배 이후에 당내에 퍼져 있는 약간의 뭐랄까 패배주의 또는 무력감 아마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렇게 쇄신하고 혁신해서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야당으로서 정부 여당이 잘못한 어떤 그런 부분들 비판도 하고 견제도 하면서 야당의 역할을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당이 좀 지지율이 낮고 이래가지고 국민들이 걱정하시고 저도 이제 그 부분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워낙 취임 초기에는 또 허니문 기간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넣기에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있지 않겠나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무력감의 정체는 뭐라고 보세요, 위원장님? 원래 의석수가 너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여당이었을 때도 국회 내에서 이제 숫자가 워낙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근데 과거에도 여당이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고 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국회의 운영을 그래도 여야 간의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그 어떤 일을 정책을 결정하고 법을 결정할 때 그렇게 해나가던 전통이 있었는데 이번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대 때부터 와가지고는 압도적인 다수를 앞세워서 과거의 아름다운 국회의 관행, 전통 이런 걸 다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소수 야당을 배려한다든지 존중한다든지 이런 게 없어졌어요. 아마 그게 근본적으로 큰 문제가 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편으로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무력감을 떨쳐버려야 되니까 오히려 우리가 지금 더 어떤 그 정부 여당의 실정에 대해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도 보여줬지만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우리가 좀 비판 논조를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위원장님이 여론조사 언급하셨는데 요거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참조하시면 되지만 이게 엠브레 퍼블릭, 케이스텍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요 네 회사가 지난 21일에서 23일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거고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17%라는 점 요거를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 혁신안이요.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내건 혁신안 이거 어떻게 통과가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최근에 얘기 보니까 직접적인 반대 의견보다는 수기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었던 것 같다. 의원총회에서요.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던데. 수기가 필요하다고 얘기가 됐죠. 그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수기가 필요하다는 걸 좀 더 생각을 해보자 의원들이 이런 의미인가요? 아니 그 수기라는 말의 정의를 몰라서 질문하시지 않을 것 같고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이 이제 그 윤희숙 그 혁신위원장이 생각했던 안을 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고 의견을 좀 내봐라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이제 많아서 그 논의를 앞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당초에 제가 원내대표 선거에 나섰을 때부터 혁신위를 하자고 제가 이제 제안을 했는데 그때부터 혁신위에서 김용태 그 당시 비대위원장의 혁신안이라든지 그럼 이번에 이제 혁신위 윤희숙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당 내외에 있는 여러 가지 혁신 의견들을 모아서 혁신위에서 정리를 해서 또 의견을 들어서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안을 정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윤희숙 위원장이 제기한 안도 하나의 안이니까 그 의견들을 다 모아서 최종적으로 안을 정리하자 하는 게 수기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은 그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희숙 혁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문제는 이제 아이디어가 좋다고 해서 모든 게 정책이 제도화 되진 않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에 이제 시행을 하고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지금 현재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무조건 안 돼 이런 건 아니다 말씀. 당연하죠. 지금 그 윤희숙 그 혁신위원장이 제기한 안 중에 제일 앞에 첫 번째 안건이 이제 반성과 사과였어요. 그래서 당연히 반성 사과해야 되고 뭐 과거에 우리가 판단을 했지만 그 중에 일부는 분명히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과오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점이 쭉 열거가 되면서 최종적으로 대선에서 우리가 졌지 않습니까? 그 대선에 졌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국민께 무조건 반성하고 사과해야 되고 그 대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있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송구하다는 국민께 송구하다는 점 이런 점을 인정을 해야 되겠죠. 위원장님 그런데
전한길 씨 당정 문제요. 이거 지금 당원으로서 적절한지 검토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다고 보도가 돼 있는데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요? 당원 당규에 따라서 처리하는 거죠. 당원 단계라고 하면 그러면 저 일각에서는 야 입당을 막을 방법은 없어. 어차피 들어오면 못 내보내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사실입니다. 팩트고 예. 원래 이제 전한길 씨가 자기 이름이 본명이 아니더라고요. 전한길이 예. 보니까 예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예. 본명으로 서울시당에 온라인 입당을 했고 예. 입당을 이제 원서를 내면 7일 내에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지나가 버렸죠. 전환길인지 몰랐으니까. 당연하죠. 예. 그리고 예. 이제 그렇게 지나갔고 그리고 이미 당비도 두 달인가를 냈다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문제는 그 당원이 된 이후에는 그 당원으로서의 당원 당규에 위배되는 어떤 행위가 있는지 예. 어떤 말이 있었는지 그런 게 품위를 지키지 못했다는 어떤 예. 그런 증거가 있든지 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윤리위에서 심사를 맞아요. 해서 어떤 징계 조치를 내리는 그런 게 이제 당원 당규에 나와 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당대표 또는 비대위원장이라고 해서 특정인을 예.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당헌 당규에 있는 대로 윤리위에서 예. 조사를 하고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판단하게끔 그렇게 가야 된다고 그러면 봅니다. 전환기 씨가 입당한 이후의 행적을 가지고 그 전에 거 보는 거 아니고 그 이후의 행적을 가지고 판단하겠다 행적은 말씀이시군요. 과거 행적도 다 고려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지금은 그 문제가 이제 크게 우리가 부각시킬 일은 아니고요. 예. 그냥 일개 개인이 입당을 했는 사항을 가지고 너무 밖에서 이렇게 크게 보는 것 자체가 좀 우리 당에 대한 당원들에 대한 또는 의원들에 대해서 볼 때는 좀 이게 너무 우리를 수준 낮게 보는 거 아니냐. 한 사람이 입당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어떤 언행을 가지고 또 그 사람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우리 당이 전체가 뭐 흔들러거리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언론에서는 워낙 그 전환기 씨가 목소리가 그냥 세서 윤호긴 부정선거 요적 강한 얘기들 하니까 전당대회가 친길파 대 반길파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있던데요. 글쎄요. 친윤, 친한, 친명, 친문 이런 얘기는 들어봤지만 그러니까 당대표이거나 예. 대통령이거나 이랬을 때 앞에 친자를 붙여가지고 했던 거는 기억이 납니다마는 전한기 씨는 대표도 아니고 예. 대통령도 아닌데 왜 그 친길, 반길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 정도는 아니다 말씀이시군요. 예, 뭐 그렇게 예. 그런 식으로 보는 것 자체가 우리 당을 예. 약간 좀 이렇게 예. 하대하기 위한 폄훼하기 위한 프레임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굳이 우리가 크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저 라디오 첫 번째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송원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였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